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검찰과 법원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도 치솟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믿기 어렵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광주 시민단체들도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웃으며 당당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냥 뭐 개선장군처럼 그냥 주먹을 가지고 그랬겠어요. 화가 너무 났어. 저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구속기간을 문제 삼은 법원에 이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까지 갖가지 법기술로 치밀하게 계산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법 카르텔이고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해소시키는 데는 너무나 지난한 그런 시간과 이런 사법 불신은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규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석방을 지휘한 검찰도 내란 세력 동조자란 겁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석방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시민단체 내부에도 퍼졌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법체계까지 내란을 옹호하는 데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행동은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 저녁 7시에 집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걸어 나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조직하고 표출해야 한다. 거기에 모든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 시기가 고여지도록 하는. 광주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와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건 지난달 25일. 2주가 지나면서 헌재의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이 끝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도 오는 14일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입니다. 천지가 뒤집혀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비상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헌재의 신속한 결단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의 헌정유린과 내란 등 범죄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방위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 저녁 집회, 기자회견, 천막 농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남 도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전남 비상행동은 내일 각 지역 대표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강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또 개선 장군 행세를 하며 차마 봐줄 수가 없다며 대통령 파면까지 출퇴근 시간을 전후로 광주 전역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면서 5.18 민주광장에 섰습니다. 한편 광주 북구청도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문인구청장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5.18 공법단체 3곳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단체들의 비판 성명을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준 건데요. 보훈부가 예산을 쥔 정부 부처인 만큼 이 같은 대응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밤 국가보훈부는 5.18 공법단체 3곳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이들 단체의 비판 성명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훈부가 5.18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국가보훈부가 근거로 든 관련 법령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5.18 공법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정치적 활동인지 해석이 다른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이번 사안은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의견 표명을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서 5.18 단체들은 이후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5.18 정신을 표명할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떤 일을 벌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5.18 단체는 이 계엄의 피해자로서 그런 목소리를 낸 건 당연합니다 봅니다. 정당한 이런 단체의 활동이에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보훈부의 행위를 압박이라고 표현하며 시대착오와 판단착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는 입장문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가 관련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농공단지 용도 변경 취소 추진 논란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은 올해로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지가 상승분, 그러니까 이 사업자의 이익금을 환수해서 공적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허송세월이고 감정평가 비용 등에 하늘에 날린 돈도 적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공장 용지를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해 18억 5천여만 원의 지가 차익을 본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박 씨. 전기차 정비공장 건설 계획이 3년째 제자리 걸음하며 지가상승분의 절반인 9억 2천여만 원을 광산구에 현금으로 기부 체납하겠다는 박 씨의 약속은 흐지부지한 상황입니다. 광산구에서는 빨리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땅 주인은 본인이 그 용도 변경 신청한 대로 그 땅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시설로 용도가 바뀐 부지를 원래 산업시설 용지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산되며 시간만 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청이 진즉 징수했어야 할 기부금 9억 2천여만 원은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박 씨는 이를 꼬이게 만든 건 본인이 아니라 구청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납부액서 낸 시점이 법이 바뀐 시점이에요. 저는 구청 말을 듣고 취소해줄 수 있다 하니 저는 취소를 냈는데, 아니 뭐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또 못 해주겠다. 이거 사업, 전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람 갖고 논 거 아니에요. 환수액 산정을 위해 그간 실시했던 토지 감정평가 비용도 하늘에 날린 돈이 됐습니다. 광산구와 박 씨는 2023년 10월과 이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박 씨가 먼저 지불하고 향후 박 씨가 낼 기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3개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앞서 2년치 결과자료 모두 실효됐습니다.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만큼 광산구민 편의 개선에 쓸 공적 비용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가상승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3개월이 지나면은 감정평가를 또 다시 해야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이것만 지금 반복하고 있을 뿐 돈도 받아내지 못하고 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하고. 광산구는 사업이 늦어지는데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다며 향후 절차는 조속히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업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향후 절차를 이행을 응하시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네. 이제 본인께서 이행을 하시겠다는 답을 저희도 받아야 할 거예요, 정식으로. 행정은 공적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신뢰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해남의 한 한우 농가에서 소 사체 수십 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돼 지자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체들에 대한 전염병 검사 결과가 이르면 모레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가자 발견된 1,400제곱미터 규모의 한우 축사 한 동. 그런데 내부에는 말라 비틀어진 배설물 사이로 사체 수십 구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인기척이 없는 농장에 소 60여 마리가 죽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농장 입구에는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이 쳐진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 앞에 있는 거 다 죽었어. 요만한 새끼도 다 죽었고. 근데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소들이. 어미들도 죽은 것들, 죽은 지 꽤 된 것들은 진짜 정말 앙상하더라고. 오늘 오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염병 여부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작업을 마쳤고 검사 결과는 이르면 모레 나올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은 그대로 보존이 이뤄지는데 혹시 모를 전염을 막기 위해 방역 소독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원인을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좀 없고 관리가 좀 이제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분뇨 같은 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이런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런 거요? 예.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검사 결과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의 증거는 미리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염병인지 아닌지만 결정되면 의율 법률만 적용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도 자체 현장 조사를 벌여 고의적인 학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멕시코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의 관세 강화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데다 국내 경기 침체 심화,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한 조치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당초 최대 30만 대에 달하는 냉장고 9모델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량 계획을 재수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례군이 정식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천 부지의 파크 골프 연습장을 불법 조성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구례군에 따르면 행안부 감사관실 복무감찰팀은 구례군을 상대로 하천 조명 인허가 준수사항 여부와 예산 조성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는 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장성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선수들의 참가 신청을 마무리하며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부정선수 출전 논란이 일어서 거주지 참가 자격을 강화한 전남체전은 올해 22개 시군에서 23개 종목에 7,136명의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시군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